7시입니다. 7시입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네, 오늘은 네, 지난 시간까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수를 넣어주면은 특정한 기능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 이걸 프린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한 기능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인수를 넣어주면 일정한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 네, 반복적인 프로그래밍을 피하고 전체적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쉬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라는 거 안에다가 인수 1, 인수 2 이런 식으로 쪼쪼쪼쪼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인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수를 연결한다든가 곱한다든가 그런 연산을 정의해 놓은 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처음에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느냐? 네, 그냥 define 함수명 뭐라고 할까요? fun이라고 할까요? 네, fun하고 이렇게 땡땡을 해주면 함수가 시작이 됩니다. 함수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띄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수를 A랑 B를 넣을 거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함수 선언을 하고 여기 이제 명령을 넣어주면 돼요. 명령으로 프린트 뭐로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쓰고 위에 있는 프린터를 지우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10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fun 땡땡을 해주면 가로를 해주면 그 다음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함수 안에 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함수를 만든다고 해서 뭔가 어떤 값을 내준다든가 값을 빼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는 밖으로 빼내는 기능을 하는 게 들어있어서 밖에다가 안녕하세요를 써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 내에서 계산을 하지 이 밖으로 빼내주지 않아요. 근데 이 return이라는 걸 써주면 그 값을 어떤 특정한 값을 빼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return 이러면 에러 나나? 아니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빼고 싶은 값을 써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를 실행하면은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실행하면서 밖으로는 이 안녕하세요를 빼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린트를 빼볼까요? 빼고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A는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이 리턴한 값을 A에다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A에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A에다 넣어주고 프린트 A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fun에서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반환을 해서 A에다 넣어주면은 이 프린트로 A를 보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eturn은 함수 안에서의 연산했던 것들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I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값을 넣어가지고 반환을 해줄 수 있어요. 인수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하고 B라는 인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A, C는 A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리턴 값을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준 상태에서 리턴 값만 있는 상태에서 fun 이렇게 해주고 1 더하기 2 하면은 3이라는 게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 계산을 한 값을 어딘가에 담아주거나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프린트 A로 해주면 네, 여기서 계산된 게 이 C에서 C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이 C를 A에다가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A를 출력하면 이 리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안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번 1, 2 이런 식으로 써줘도 네, 똑같이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이거를 바꿔주면 뭐 3, 2 하면은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요. 네, 인수가 여러 개일 때 방금 우리는 인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작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봤어요. 인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네, A, B, C, D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을 해주면 되고 네, E라고 할까요? 네, C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네,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은 인수가 없으면 해당하는 인수가 없으면 에러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 인수가 4개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4개를 써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랄라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기다 D까지 해줄까요? D까지 써주면 아이고 C를 반환을 했구나. 2를 반환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네, 3 더하기 2는 5, 1 더하기 4는 5 더하면 10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11이 나와야겠지?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인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인수가 여러 개일 때가 아니라 반환값이 여러 개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랑 뭐 F는 다른 걸 연산을 했다고 해봅시다. F는 A 곱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2랑 F를 둘 다 반환하겠다는 네, 둘 다 반환할 때도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주시면 돼요.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튜플로 갇혀가지고 나옵니다. 네, 반환값이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A랑 B가 있고 이때 번 1, 2, 3, 4 이렇게 해서도 반환이 돼요. 네, 여기다가 그 중에서 A만 뽑아내고 싶다. 자, A는 다 더한 거죠. 여기서 더한 거 10이 나오고요. B를 뽑아내고 싶다. F 값이 여기 함수 안에서 F가 이 B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곱한 거 A 곱하기 D 1 곱하기 4죠. 네, 그럼 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환값으로도 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수값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수를 이렇게 써놓은 경우에는 인수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다가 곱하기 표시를 하면은 인수값을 딱히 정해줄 수 없을 때 이런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한번 뽑아 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다 더한 거니까 10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렇게 빼면 과연 작동을 할까? 어허, 안 하네요. 네, 얘는 튜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unsupported, successful 네, 인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몇 개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4, 0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아, 혹시 그 함수를 이렇게 앞에 곱하기 해가지고 정의했을 때 이 기능 뭔지 아니? 요거 뭐 할 때 쓰는 거야 보통? 내가 이거 잘 안 써가지고 잘 안 써? 그렇군요.
아, 이게 어디다 썼었는데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인수 대신 이걸 이렇게 쓰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가변인수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딕셔너리로 가변인수를 넣을 수도 있다. 아마 여기에 들어오는 게 투플이나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C 여기다가 D를 넣어볼까? B 여기다가 D를 넣어주면은 또 튜플로 반영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튜플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인발리드 신텍스야. 뭐지? 아, 가로가 없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튜플 같은 걸 넣는 것 같아요. 보통 튜플 넣었을 때 몇 개를 들어갈지 딱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걸 가변 인수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게 튜플이 아니라 딕셔너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이걸 쓰는 것 같네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for나 아니면 while 같은 거 써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해야 될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네요.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for 뭐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D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A in D 뭐 이런 식으로 네, D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해야 될 때 튜플이 작으면 조금 연산하고 끝나고 튜플이 크면 많이 연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딕셔너리도 똑같이 작동을 하겠죠. 그냥 앞에 땡땡 두 개 붙여준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인수의 기본값을 지정할 때, 네, 보통은 인수에 여기다 값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거의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게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세 개만 넣어줘도 에러가 안 뜹니다. 이렇게 원래는 인수가 4개가 정의되어 있을 때 딱 하면은 에러가 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D는 1 이렇게 넣어주면은 에러가 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D에 4를 대입해줘도 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를 1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변수가 없을 때, 인수가 안 들어올 때는 D를 1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연산을 한다. 하지만 넣어주면은 값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넣을 때 보통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 따옴표 3개 쪄가지고 여기다 함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규약이에요. 맨 처음에 함수 이름 아래에다가 땡땡땡 해가지고 설명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함수 자체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함수를 한번 정해볼까요? 쌤, 딱히 변수는 두지 않고 프린트 펀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 위에서 정의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면은 실행해보면 어이구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네, 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도중에 이 친구를 만나면 다시 일로 돌아가가지고 얘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보고 연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인수가 너무 많을 때 이게 지금은
인수가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뭐 첫 번째 넣는 거는 A에 들어가고 두 번째 넣는 거는 B에 들어가고 세 번째 넣는 거는 C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를 찾아서 넣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B는 1, A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얘가 찾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출력해보면 네,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에다가 변수처럼 변수 할당하듯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은 알아서 찾아서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수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전역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한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A는 1이란 거를 정의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프린트 A는 1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의 A는 또 달라요. 네, 여기서는 A는 1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프린트 A 해봤자 1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여기서 2를 줘버리면은 여기 값은 2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프린트에서 1, 셈을 실행할 때 네, 프린트 A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라는 거는 전체 공간에서 쓰이는 것. 예를 들어서 셈 아래에다 또 프린트 A를 해볼까? A를 해보면은 다시 1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프린트를 이거는 하지 말고 다시 1, 2, 3, 3, 2, 3, 3을 해봅시다. 네. 네, 보면은 A는 1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은 1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A를 2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프린트 A를 실행할 거예요. 네, 보면은 처음에 1이라고 정했으면 당연히 1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폰에서는 A를 2라고 정의를 했고, 프린트 A를 해주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났죠? 이 함수가 끝나고 다시 A를 프린트 해주면 다시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라는 거는 함수 안에서든 밖에서든 꾸준하게 쓰이는 I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 변수라는 거는 여기다 써야겠다. 지역 변수라는 거는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 전역 변수는 함수 안팎으로 쓰이는 글로벌한 변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A라고 이름을 똑같이 지정해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Z, 프린트 Z, 프린트 Z, 프린트 Z. 자, 함수에서는 A, B, C, D만 넣잖아요. Z는 넣지 않아요. 근데 함수에서 Z를 실행해주게 하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111이 나와요. 함수 안에서는 Z라는 걸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1을 뽑아내네. 이게 뭔 말이냐면 글로벌한 변수를, 그러니까 전역 변수 안에 담긴 값을 그대로 프린트 해준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위키에는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함수라고 해놨는데 아직 뭐 라운드밖에 안 해놨어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기억할 만한 것들 여기다가 넣어 가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좀 쓸만한 함수들이 있다면 그 파이썬 내부에서 적용되는 함수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정리해주면은 나중에 이용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라운드 함수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1.32라고 해봅시다. 프린트 A를 하면은 1.32가 나오겠죠. 자, 근데 A를 라운드 A하고 첫 번째라고 둔 다음에 다시 프린트 A를 해주면 네,
네, 보시면 1.32가 그대로 나오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 라운드 함수를 써줘가지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살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들은 반올림 해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버림 해가지고 1.3이 됩니다. 자, 만약에 1.35라면 예측으로는 여기 1.34가 나와야 맞겠죠? 봅시다. 네, 1.3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특정한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해준 함수 라운드입니다. 이건 말고도 파이썬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프린트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 중 하나죠. 아니면 인풋이나 네, 이런 것들 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빨리 끝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7시 25분부터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